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서사의 레이어. 정확히 말하면 복수죠. 레이어스. 서사의 층위입니다. 레이어에 대해서는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스토리가 있으면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라 플롯도 있다. 자,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제가 봤고요. 자, 또 하나는 이야기가 있고 서사 구조가 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제가 보았는데요. 아예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어떤 주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설명하시는 경우도 보았는데요. 제가 단언컨대 소설은요, 주제를 먼저 설정하시면 망합니다. 네. 소설은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장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냐?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설은 기본적으로 주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연관성 없이 사건들만 계속 그냥 진행이 된다? 이러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층위라는 게 생겼는데요. 자, 말은 어렵게 합니다만, 그럼 레이어스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요리 얘기 들을 때, 이거는 레이어가 있는 음식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 층 한 층 쌓아 올린 요리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층이 다 그 질감과, 자, 그 다음에 맛과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결결이 느껴지는,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레이어가 있는 요리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층위는요, 제가 여기 지금 그려놓은 것처럼 지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장은 한 번에 한 문장밖에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지? 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럴 때 해결책은 뭐죠? 네, 번갈아서 쓰는 거죠. 자, 하지만 번갈아서 쓴다. 자, 이런 번박한 표현보다는, 자, 요 지층을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압력을 받으면 습곡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서사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습곡을 만드는 거다. 네. 여기 있는 지층을 이렇게 양쪽에서 눌렀어요. 누르면 요렇게 습곡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소설은 이 지층에서 어떤 그 레벨을 통과하는 거냐면, 자, 요 정도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렬로 간다. 자, 이렇게 일렬로 쭉 가는 거죠. 일렬로 쭉 가요. 자, 요런 식으로 가는 게 소설이 아닌가.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자, 맨 위에 있는 거, 맨 위에 있는 거. 자,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요 부분은, 자, 번호를 달아볼게요. 1, 2, 3 하게 되면, 자, 요 부분은 1. 요 부분은 지금 2잖아요. 그죠? 자, 요 부분은 다시 1. 그죠? 요 부분은 다시 2.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자, 지금 습곡이 많이 일어나갖고, 요 부분은 지금 3으로 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2, 1.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소설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장르도 많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요쪽을 보통 표층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요 아래쪽은 심층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깊이의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여기 지금 보시면 1, 2, 1, 2 이렇게 갔다가, 자, 심층, 제일 마지막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레이어는 살짝 드러났다가 다시 사라졌잖아요. 자, 요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서사 구조를 이야기와 주제의식으로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요 3번 부분에서 이게 이 소설의 주제야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마도. 그쵸? 자, 그런데 이 주제를 주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 세게 이런 식으로 주제를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게 지구고 멘틀이다 하면 용암이 흘러 넘치겠죠? 용암 흘러 넘치면 어떻게 돼? 지금까지 써왔던 거 다 용암이 흘러 넘쳐갖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설 망하는 거죠. 주장을 할 거면 논설문을 쓰셔야죠. 예, 정치를 해야지. 예, 소설은 어떤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자,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거나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요 정도 선에서 끝나야지. 자, 그럼 구체적인 작품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요 작품 우리 계속 보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죠? 자, 신짜오라는 작품인데요. 자, 요 소설은 세 가지 층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는 여기 나온 것처럼 나와 뚜이의 어떤 일상.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독일에서 보냈던 나의 유년기. 자, 요게 예, 그 가장 표층에 있는 레이어란 생각이 들고요. 밑에는 뭐가 있어요? 자, 그 밑에는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진 않지만 그 엄마와 그 아빠의 관계, 이 부부의 관계 별로 좋지 않아요. 엄마가 할 수 없이 그 남편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갈아넣고 있는, 자, 요런 어떤 분위기가 있죠. 자, 그게 두 번째 층위. 자, 그리고 세 번째 층위에는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나오는 이 뭐 투인의 가족이 이제 베트남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 맥락. 자, 이렇게 세 개 정도의 층위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어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서로를 제일 싫어해. 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소설 뒷부분에 가면 또 이제 응애 아줌마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서서히 침잠에 갔는지,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자, 여기 이제 엄마 아빠를 둘러싼 어떤 두 번째 층위의 이야기가 군데군데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가 역사적인 맥락인데 베트남 이야기. 투이와 내가 독일에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듣다가 생겼던 이야기. 지금 살짝 그 가상선 위로 살짝 노출이 된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노출을 했어요? 뒤에 이야기를 암시하기 위해서죠. 자,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데 요 장면 기억나시죠? 그죠?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 없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투인의 가족과 나의 가족이 서로 언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 소설의 주제는 한국이 베트남 가서 잘못을 많이 했어.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는 어떤 역사적 상처가 있어. 자, 이런 얘기들을 하려는 것이 이 소설의 주제일까요? 네, 아니죠. 네, 아닙니다. 황정은의 아무도 아닌 이 소설도 기억나시죠? 그죠? 자, 이 소설은요, 아예 조금 더 공간학적으로 레이어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서점은 낡은 아파트 단지 약간 지하에 있잖아요. 그죠? 자, 반쯤 지하층을 사용하는 서점, 이 서점에서의 나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진주라는 아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주가 실종된 것은 내가 있는 서점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있는 거리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바깥 세계, 서점 바깥 세계, 서점 안의 세계, 이렇게 있고요. 자, 뒤쪽으로 가게 되면 서점의 지하가 있어요.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전쟁이 나거나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모두 그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규모의 지하터널 다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대피소야, 대피소라고 말하며 재호는 낄낄거렸다. 그게 왜 우스운지, 왜 웃는지 알 수 없어 바라보자 재호는 알만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보다가 자기가 하던 일로 돌아갔다. 자, 요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자, 화자는요, 그런 얘기를 듣고도, 자,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그 벽 뒤에 무엇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자, 충분히 그 벽을 뚫고 그 뒤에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두려워서 확인해 보지도 못해요. 자, 요런 공포를 주인공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지하터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데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전쟁처럼 위급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다른 세계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화자는
자기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과연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삶을 쉽게 바꾸지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대피소가 있었다, 지하 터널이다, 그래서 이것의 용도가 뭐냐,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공간을 바라보는 인물들의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시각을 통해서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과 심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는 호재는요, 나중에 서점 밖으로 나가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요. 훨씬 나은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나는요, 서점에 남아서 여전히 똑같은 삶을 꾸릴 수밖에 없는, 지금의 삶을 바꿀 수 없는, 자,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어쩌면 이것은 계급적 인식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계급의 이야기입니까? 그래요? 지하터널을 가지고 계급을 이야기했다. 자, 이렇게 단적으로 끊어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소설은 잘못 쓰여진 거겠죠. 제가 너무 한정된 작품들만 지금까지 읽어온 것 같아서 살짝 다른 작품도 해볼게요. 이 작품은 탕헤르 해변에서 제임스 설터의 작품인데요. 어떤 군더더기 없이, 자, 그 다음에 그 복잡한 구조를 쓰지 않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쫙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작가로 유명하죠. 어떤 분들은 이 작품 읽으면 도대체 이 작품에 무슨 레이어스가 있는데 여기 층위가 어디 있어?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소설에서도 우리는 층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소설의 내용은 지금 보면 니코와 그 멜컴이 둘이 연인 관계죠. 근데 어느 날 인계가 놀러 와서 셋이서 해변에 가게 돼요. 자세히 읽어보면 사이에 미묘한 어떤 삼각관계. 여기 지금 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새 이야기는 이 단편 소설의 맨 앞부분에 나와요. 자, 외출하기 전에 새가 좀 아픈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돌아오니까 새가 죽어 있죠. 새가 죽었다는 건 뭐겠어요? 이 둘 사이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자,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 굉장히 생뚱맞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써 있는데요. 그녀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아버지는 비서가 3명이나 된다. 함부르크는 바다와 가깝다. 자, 이런 문장으로 끝을 맺었는데요. 미니멀해도 너무 미니멀하다. 자, 이 소설도 3가지 정도의 층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스토리만 놓고 보면 세 사람이 그냥 해변에 놀러 갔다 온 거고요. 그리고 새가 죽었어요. 자, 이 스토리만 놓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하지만 그 밑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미묘하게 니코와 멜컴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잠재적인 층위가 있는데요. 자, 그런 일은 왜 벌어질까요? 사실상 이 소설의 면면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 3명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 방식으로 허세가 좀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깊은 층위는 저는 사실 계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멜컴은 사실상 높은 계급이 아니죠. 하지만 니코는 어때요? 아버지가 비서가 3명이나 된대요. 함부르크는 바다와 가깝대요. 자, 이 얘기는 뭐겠어요? 자, 니코는 상당히 잘 사는 그런 집안의 딸이죠. 하지만 니코도 어쩔 수 없이 아까 노래 들어보라고 하는 거 보셨죠? 자신의 계급에 속해 있는 어떤 허영심, 허세,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소설의 주제가, 자, 계급은 다 달라도 사람들은 허영심이 있다, 이거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소설은요, 어떤 층위들을 쌓아놓고 그것들을 전개해 나가면서 그 독자에게 질문을 하는, 독자의 마음에 노크를 하는, 자, 이런 양식의 서사 장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어떤 주제를 얻어내느냐 하는 것들은 온전히 독자의 몫으로 남게 되는 거겠죠. 층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은 로띠엔 로이로 오세요. 제가 상세하게 여러 작품들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